비디오 게임기의 시장은 1972년 최초의 가정용 콘솔인 마그나복스의 오디세이가 출시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오디세이는 게임 카드를 꽂은 다음 오버레이라 불리는 셀로판지를 TV 화면에 붙여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하얀 점이 두 개만 왔다 갔다 시키는 단순한 시스템이었죠. 세계 첫 가정용 비디오 게임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이후 등장한 다른 게임들로 인해 3년 만에 단종됩니다. 당시 99.99달러, 현재 물가로 환산해도 무려 75만원의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는데요. 오디세이 출시 이후 많은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유사한 기술을 가진 콘솔 게임기가 등장합니다. 가정용 게임기 산업은 미국의 아타리, 일본의 반다이, 토미 등 다양한 업체가 있었지만 지배적인 리더가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1980년대 들며 PC의 출현과 폭발적인 인기로 비디오 게임기는 불황을 거듭했고 시장 붕괴가 우려되었죠. 하지만 이때 게임기 시장의 부활을 알린 한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 각종 아케이드 게임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임기였던 게임 앤 워치의 성공을 바탕으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해요. 1981년 11월 닌텐도의 수장 야마우치 회장은 미국의 아타리 2600에 크게 감명을 받고 개발진들에게 1년 안에 일본판 아타리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새로운 게임기 개발의 중심에는 게임 앤 워치를 성공으로 이끈 우에무라 마사유키가 있습니다. 우에무라를 중심으로 닌텐도의 개발진은 게임에 필요없는 요소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을 가진 고성능 게임기 개발에 몰두하는데요. 메인에 들어가는 CPU는 애플2에서 사용한 니코사의 EA03을 적용했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초도 주문을 100만 대나 계약하는 등 통 큰 결단으로 콘솔 게임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게임기는 닌텐도의 첫 콘솔 게임기 페미콤. 게임기 개발은 순항이었지만 문제는 게임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였어요. 이때 닌텐도는 게임의 신 미야모토 시게루가 만든 자사의 오락실용 게임인 동키콩을 채택하는데요.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페미콤은 출시와 동시에 일본을 석권하고 미국으로 진출했어요. 1983년 이후 비디오 게임 위기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약자인 NES로 출시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현대전자가 북미판을 수입해오며 현대 컨보이로 판매되었습니다. 페미콤은 게임기의 불신과 PC 보급의 증가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초기 판매가 다소 부진했어요. 하지만 높은 하드웨어 성능과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재개척할 수 있게 되었죠. 게임기의 발매와 동시에 뽀빠이, 동키콩, 그리고 동키콩 주니어라는 3개의 게임이 동시에 발매되었고 1985년에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통해 최고의 가정용 게임기 자리에 오릅니다. 일본 내 판매량은 약 1935만 대였고 전세계 누적 판매량은 6200만 대에 이르게 되었어요. 닌텐도는 페미콤 발매 이후 세계적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페미콤의 성공 후 16비트 슈퍼 페미콤을 시장에 출시했고 이때도 리코의 CPU가 다시 적용돼요. 닌텐도 게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 매체로 반도체 기반 롬 카트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롬 카트리지는 고정 기억 장치가 담긴 이동식 용기로 우리가 아는 게임팩을 말해요. 게임기에 꽂기만 하면 간단히 실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빨라 막힘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저장 용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싼 데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1980년대 말부터 700MB의 대용량을 담을 수 있는 CD롬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세가나 NEC와 같은 닌텐도의 경쟁사가 1990년을 기점으로 CD롬 기반 비디오 게임기를 먼저 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닌텐도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라 비디오 게임 시장은 여전히 롬 카트리지가 중심이었죠. 닌텐도는 빠르게 변화한 환경에 맞춰 슈퍼 페미콤에 CD롬 확장 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콘솔 게임기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CD롬을 개발해줄 파트너로 페미콤의 독자적인 사운드 칩을 납품하며 친밀 관계에 있던 소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슈퍼 페미콤용 CD롬 확장 장치는 비디오 게임기 시장의 진출을 노리던 소니의 야심작이기도 했어요. 닌텐도와 소니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미래의 플레이스테이션 아버지로 불리는 쿠다라기 켄이 있습니다. 쿠다라기는 페미콤과 슈퍼 페미콤에 사운드 칩을 적용시킨 인물로 닌텐도 개발팀 우에무라와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 관계를 맺어왔죠. 이렇게 둘 사이의 비즈니스적 신뢰를 바탕으로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과 소니의 오가노리노 사장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차세대 게임기의 개발을 위한 계약 협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플레이스테이션이었습니다.
순조로울 것 같던 이 두 회사의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의 등장으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 인물은 세가와의 콘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아라카와 미노루였어요. 야마우치 회장의 사위였던 아라카와는 CD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소니가 보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CD롬 저작권을 소니가 쥐게 된다면 닌텐도의 미래는 소니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는 열변으로 닌텐도의 암울한 미래를 지켜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말하는데요. 결국 야마우치 회장은 소니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슈퍼 패미컴용 CD롬 확장 장치의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해요. 하지만 이 장치는 개발이 취소되어서 출시되지 못했죠. 닌텐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소니의 최고 경영진들의 긴급한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는 계약의 중심에 있던 쿠다라기 켄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쿠다라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노리노 사장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닌텐도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천하의 소니가 닌텐도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 나지막한 한마디에 가만히 듣고 있던 오가노리노 사장 역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소니의 경영진들은 닌텐도와 차세대 게임기로 정면 대결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책임질 사람으로 쿠다라기를 지명하죠. 닌텐도에게 배신당한 소니는 1993년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1994년에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제품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하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은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에 전문가용 컴퓨터를 뜻하는 워크스테이션을 합친 것으로 전문가용 컴퓨터에 쓰이던 고성능의 32비트 프로세서 R3000A를 탑재해 경쟁사 제품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3D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소니가 콘솔 게임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의 게임기 업체와 가전업체들은 특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16비트를 이을 32비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에 맞서 닌텐도는 32비트를 건너뛰고 64비트 게임기 닌텐도 64를 출시합니다. 닌텐도 64는 여전히 롬 카트리지를 고수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은 CD-롬 저장 장치를 채용하면서 소프트웨어 판매 가격도 큰 폭으로 낮추며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동안 소니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할 서드파티 확보에 열을 올려요. 이때 닌텐도가 장악하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새로운 7편을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국민 RPG 게임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파이널 판타지는 6편까지 닌텐도와 함께 했지만 새로운 7편에서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비디오 게임기 시장의 주도권은 닌텐도에서 소니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2004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1억대 누적 판매의 신기록을 기록하죠.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2인자가 된 닌텐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출시 이후 3인자가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되는데요. 소니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닌텐도는 한순간의 자만으로 시장을 내주게 되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은 시장 분석과 다양화를 통해 기술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 등 게임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려는 소니의 목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